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오늘 이제 방학특강 4일차 파이썬 수업인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시는 이게 아니긴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압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만큼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이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자, 화면 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for, while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차피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혹여나 아시는 분들이라도 이거 쓰지 말고 이거를 출력해 달라는 문제인데, 고민 많이 하실 거 없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할 건데,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였죠? 9구단 8단을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for문이나 while문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근데 어차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출력 양식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그냥 이거까지 다 따라할 거 없고 그냥 이만큼만 나오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 요 밑에 있는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8단 밑에 쭉 써내려가면은 되겠죠. 지금 그거를 사실 요구를 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고, 다 해서 답이랑 좀 맞춰보자면, 이제 우리가 출력이라는 걸 첫 시간에 배우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뭐 이제 변수도 배웠고 조건문도 배웠고 이제 개념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그 다음 개념을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풀 때 그 전에 썼던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출력, 우리가 배웠던 프린트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나와버릴 거니까 그럼 출력 양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왜 코드로서 인식이 안 되냐, 초록색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석이 이렇게 문단으로 걸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근데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간단한 거, 이것보다 이것만큼 간단한 거, 이거죠. 이러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얘는 이제 줄바꿈을 하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줄바꿈이 안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줄바꿈 하려면 이것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역/n. 그쵸? 다운표 안에서 역/n이 들어가면 그 위치에서 줄바꿈을 해버리니까. 그럼 지금 얘 주석 걸었고 이렇게 8 곱하기 1은 8을 위로 올렸는데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뒤에다 다 붙여도 결국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얘를 좀 참고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 지금 어쨌든 프린트를 여러 개 썼었다가 프린트를 하나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했는데, 이 역/n 매번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귀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가독성이 떨어져요. 한 줄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얘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에 프린트는 하나만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제 얘를 주석을 걸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거 18번째 줄, 얘 하나만 볼게요. 얘 뭐 한 거예요? 이거 한 줄 해석해 볼까요? S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떤 값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빈 값을 넣겠다. 뭐 빈 값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하죠.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값이 없는 거랑 값이 있는데 없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이거를 올라가? 이게 제가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자, 얘를 보면 얘는 거리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게 널이래요. 그리고 얘는 휴지심이 있는데 휴지심 말고 휴지가 없는 거죠. 이게 0이에요. 이 0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에서 0인 거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거 있죠. 얘도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뭔지 모르겠죠. 얘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요거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적용하다 보면 이제 이 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네.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널과 0,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랑 있는데 없는 거랑, 그쵸?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0과 마찬가지인 거죠. 있는데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자, 그러면 이 S에다가 S는 S 플러스 8 곱하기 1은 8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었어요. 문장을. 그럼 여기서 프린트 S를 하면 이 S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그쵸? 이거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이게 나오겠죠? 얘가 나오는 이유는 S라는 변수한테는 현재 공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있는데 없어요. 근데 8 곱하기 1은 8이라고 하는 문장을 여기에 덧붙였죠. 그러니까 원래의 값을 잃지 않고 덧붙여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8 곱하기 1은 8이라고 하는 문장이 남는 거예요. 이 전에 거는 뭔가 없었으니까. 자, 얘를 좀 더 쉽게 보자면 얘를 여기다가 이걸 넣어 봅시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이러면은 8단 해놓고 8 곱하기 1은 8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앞에 덧붙이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어요. 변수예요. 그럼 이 변수한테는 지금 얘가 들어있죠. 이 문장이. 그쵸?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그럼 얘도 뭔가를 담는 공간이겠네요. 그쵸? 근데 위에 S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 걸 거고,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도 변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럼 컴퓨터가 얘를 연산할 때 이렇게 치환하겠네요. 그쵸? 그럼 문장 더하기 문장 합쳐지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최종 결과가 이거예요. 그럼 지금 S한테는 얘를 넣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랑 누가 더 아래에 있어요? 얘가 더 아래에 있죠.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요 위에 있는 S보다 밑에 있는 S가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전에 있던 게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이걸로 덮어 씌워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래의 값을 잃지 않고 덧붙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다시, 자 그럼 이 방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붙여 나간다면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겠죠. 그쵸? 대신에 줄바꿈이 안되니까 줄바꿈은 해주면 되죠. 뭐 여기다가 넣어주던 아니면 얘를 여기 앞에다 넣어주던 어딘가에 줄바꿈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쭉 써내려가면 다 이렇게 나오겠죠. 한 5까지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8단을 출력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랑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다 붙인 거랑 그리고 이 방식이랑 어떤 게 제일 읽기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맨 아래 이거 제일 편하죠? 맨 아래 하나씩 다 써놓은 거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왜냐면 한 줄에 다 써놓는 것보다는 가독성이 좋으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씩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다 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다 붙여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나눠서 놓으면 보기가 편하니까 얘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제일 읽기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출력만 한 거고, 그쵸? 여기에 만약에 이제 변수도 활용하고 이것저것 막 활용을 해요. 얘를 만약에 반복문으로 돌릴 거예요. 조건문에 놓을 거예요. 종속시켜 버릴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프린트문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좀 더 쉽게 간단하게 변수 하나 만들어서 변수 하나로 커버를 할 수 있게 해서 출력을 하나만. 이게 사실 이제 좀 뭐랄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효율적인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갑자기 우리가 조건문 배우고 반복문 배우려고 하는데 이런 거 왜 하고 있냐, 웃기죠. 갑자기 출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 예상해보세요. 네? 이거 결과 콘솔에 어떻게 찍힐까? 자, 얘는 에러가 납니다. 이거 우리 출력할 때 한 번쯤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그때 한번 읽어봤던 에러 내용이에요. 그 숫자랑 문자가 더해지려고 하고 있다, 타입이 안 맞는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되거든요. 단순히 자바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자 더하기 숫자 가능해요. 자바는 문자 더하기 숫자 할 때 숫자를 문자 뒤에다 그냥 붙여버려요. 이렇게. 근데 파이썬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네, 변수명 써주고 이퀄 마크 그리고 넣을 값, 이렇게 변수 만들죠. 그쵸? 근데 다른 언어,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 때요 앞에 타입을 붙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int라고 하는 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것도 첫 시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 이제 데이터 자료형 타입이 7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 7가지는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그리고 이제 C 언어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한다면 그 타입들이 갖고 있는 바이트의 크기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파이썬은 이런 거 없죠. int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스트링은 문자를 의미하고요, 또 뭐 이런 거는 한 글자를 의미해요.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7가지 기본 자료형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은 없잖아요. 이게 타입이 있으면 이 변수가 어떤 자료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얘가 연산할 때 유두리 있게 끼워 맞춰서 넣어줘요. 근데 파이썬은 없죠.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공부할 때 파이썬을 배우는 거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파이썬은 자유도가 높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자유도가 높은 만큼 개발자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은 언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초반에.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자료형 타입을 미리 지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넣고자 하는 값에 따라서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작할 때는 편한데 나중에는 관리하기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도 연산이 안 된다.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니까, 타입도 없는 데이터 변수인데 얘가 지금 문자를 가져야 될지 숫자를 가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숫자로 바꿔야 돼, 숫자를 문자로 바꿔야 돼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안 나게끔 하려면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서, 네, 그쵸. 가장 간단한 거, 얘를 문자열로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러면 얘 이제 문자잖아요.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안녕 10, 20 붙어 나와요 다. 그러니까 안녕 1020이 되는 거죠. 문자니까 그냥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문자 더하기 문자는 뒤에 그냥 따라 붙는 거였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얘네 둘은 문자고요, 얘네 둘은 숫자죠. 지금 얘를 문자로 바꾸는 건 해봤어요. 얘네 둘을 숫자로 바꾸면 돼요. 이것도 얘네 둘이 숫자로 바뀌면 돼요. 되는데 얘네 둘을 숫자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아니라는 글자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얘보다는 어렵다라는 거죠. 얘도 물론 뭐 아스키 코드랑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숫자로 변환할 수 있어요. 이 글자 문자가 갖고 있는 고유 넘버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대신에 이 숫자들, 얘네 문자로 바꾸는 거는 따옴표만 붙여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얘네 이거 따옴표 뺀다고 얘네가 숫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앞으로 지금은 이런 예시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코드에서 뭔가 형변환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그 작업을 형변환이라고 해요. 형태를 변환시킨다. 그래서 그 형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숫자를 문자로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문자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숫자가 문자가 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는 또 뭔가 싶죠? st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링의 약어예요, 약어. 보통 문자를 나타낼 때 str이라는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str 소괄호 숫자 소괄호 닫았어요.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 형태, 지금 우리가 프린트 쓰고 있는 이 형태죠.
이 형태는 사실 함수예요. 함수.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형변환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자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얘도 문자로 변환이 된 거니까. 간단하게 형변환까지 좀 알아봤고, 이제 얘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되시죠? 얘는 어떻게 나오죠? 얘는 안녕하세요가 나오겠죠? 한 글자씩 붙여져 나가는 거니까. 그쵸? 이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s는 위에서 정의된 s를 값으로서 쓰고 있는 거고, 이 s는 이 위에서 정의된 s를 값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s가 바뀌고 있는 거죠, 줄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왜 도대체 반복문을 할 건데 이런 걸 하고 있는가? 자, 이만큼을 얘로 압축이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이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쵸? 지금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이런 연산의 과정을 증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증감식, 뭔가 말만 들어도 증가하는 식, 감소하는 식의 압축어 같아요. 맞아요. 증가하는 식이고 감소하는 식이에요. 그걸 두 개를 통틀어서 증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증감식의 표현이 이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반복문을 배워 나갈 건데, 반복문에서는 이 증감식이 거의 필수입니다. 다른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증감식이 필수예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써요. 압축할 수 있는데 압축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 압축이 정말 어려운 문법이라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개발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증가하는 건 해봤어요. 감소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프린트 P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4가 나옵니다. 이게 왜 4가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쓴 한 줄이 풀어서 사용을 한다면 이거잖아요. 그쵸? 얘가 약어를 쓴 거고 얘는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럼 P 변수죠. 5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요. 여기 P 변수죠. 어떤 값을 지금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얘는 값이죠. 이 5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5-1이 되는 거죠. 그럼 연산 결과는 4일 거고, 그 4를 여기 P에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잠깐 빼고, 이거 풀어 쓴 거니까, 그리고 나서 P를 출력, 그러면 4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줄인데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네, 얘는 3 나오겠죠. 1씩 2번 뺐으니까. 그쵸? 1을 빼서 지금 현재 38번째 줄에 있는 P는 4가 됐어요. 그리고 그 4를 활용해서 또 1을 뺐죠. 그러니까 3인 거죠. P의 값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밑에 문제가 좀 나왔을 거예요. 지금 바로 풀어보기에 시간을 드릴 건 아니고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증감식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은 한 번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뭔가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거예요. 자, 화면 볼게요. 만약에 이런 걸 하래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쵸? 뭐 방금 전에 했던 방식, 전체 다 프린트 10줄을 쓴다던가, 아니면 프린트 하나에 줄바꿈 넣어가며 한 줄로 쭉 쓴다던가, 아니면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값을 덧붙여 나가서 증감식을 활용을 해서 출력을 한다던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요. 이 조건이 붙었어요. 그럼 당장 이 방법은 안 되겠죠. 그쵸? 얘는 지금 1 사용된 게 2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2부터 9까지 그리고 0이라는 숫자는 쓰지 말래요. 이미 당장 이 방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화면 화면 보세요. 하는 거 멈추시고. 지금 살짝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다 잘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증감식을 활용해서 잘 처리들을 하셨고, 그거 말고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1 외에는 사용 금지니까 1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 2를 1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게 있죠. 네. 3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도 지금 1부터 10이니까 망정이지, 얘가 1부터 만약에 100이다 혹은 1000이다,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진 않을 거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이 눈에 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증감식을 뽑아낼 때 편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 1이라는 값을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i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출력하면 문제 있나요? 결과는 문제 없죠. i는 현재 1일 거니까. 그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를 i로 바꾸겠대요. 이거 가능해요?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제 얘는 2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i는 아직 1이잖아요. 그쵸?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하려면 이런 작업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쵸? i가 2로 바뀌어야 이 자리에 i가 2로서 값을 출력을 해줄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같은 i라는 변수를 사용했지만 값을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선 다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i로 바꿀 거다. 그러면 i는 3. 이것도 해줘야 되죠. 이러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 1 외의 숫자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2를 1만 써서 표현하는 이거, 이러면 여기까지 잘 나오겠죠. 사실 이럴 거면 근데
그냥 여기 프린트에다가 1 넣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i가 증가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i는 1부터 1씩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계속 1씩 증가가 돼서 10까지, i가 10이 되는 순간까지 증가가 돼야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i가 1,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을 잃지 않고 여기다 1을 더해준다면 i는 2가 될 거고, 그 2라는 값을 잃지 않으면서 i를 또 i한테 1을 더해준다면 그땐 3이 될 거고, 그 말은 얘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올렸어. 자, 1 플러스 1 2일 거고, 여기는 2죠. 2 플러스 1 3일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거 압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얘네 다 내려버리고. 이거 지금 어때요? 얘를 출력하면 결과는 다 달라요. 출력을 할 때마다 결과는 다 다른데 코드는 어때요? 네, 완벽히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버리면 지금 이거 똑같이 반복했고, 요 밑에는 지금 이거 하나 빠진 거고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밑에 4를 찍으려면 어차피 얘까지 또 써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얘를 다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반복되는 이 코드 잡아놓고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까지 뽑아낼 거잖아요. 1씩 증가하면서 지금 53까지 나왔네요. 문제는 뭐 10까지라고 했었지만 뭐 100이라고 했을 때 53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좀 부족하구나, 좀 더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113 13개 빼면 되겠네. 대충 지워놓고 또 검색해보고 조회해보고. 왜 이렇게 느리지? 105 5개만 더 지우면 되겠네. 이쯤 와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우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100까지 출력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쉬워졌죠. 프린트로 1부터 100까지 쭉 쓰는 것보다도 쉽고요. 우린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반복되는 구조 하나 찾아놓고 이 구조를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쉬워지긴 했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지금 100개인데 되게 애매한 숫자 있죠.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쭉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다가 멈추고 또 맞추고 하다가 멈추고 맞추고 개수를 세야 되죠. 이거 세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붙여넣기 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고,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문 아직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i가 6758은 너무 크니까 그냥 100으로 하죠. 이거 그냥 예시였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얘가 복사가 된다면, 됐다. 이런 식으로. 100도 너무 크다, 이거 3으로 줄일게요. 한눈에 보게. 자, 지금 i가 3까지인데 전 지금 if를 5개 썼단 말이에요.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죠? 이 콘솔에
3까지밖에 안 나와요. 5개인데 왜 3까지밖에 안 나오지? 조건문이니까. 세 번째 조건까지는 참을 만나서 프린트 출력이 되고 i가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조건부터는 i는 조건 충족이 안 되겠죠. 왜? 1 참이니까 실행하고 1 증가했어요. 그럼 i 현재 몇? 2. 여기 i 2 참이니까 출력하고 증가했어요. i 현재 몇? 3. 조건 보니까 참이어서 출력하고 증가했어요. i 몇? 4. 여기서부터는 이제 i가 4인데 이 조건식 실행했을 때 거짓이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아예 안 하겠죠. 그러면 밑으로 또 내려가요. 지금 현재 i 몇? 아직 4죠. 이 조건식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을 못했으니까 아예 증가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기 4. 또 거짓이죠.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런 거 한번 찍어보면 이때 i는 4.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이 얼마나 반복이 되든지 간에 3까지밖에 안 나올 거고 i는 4. 왜 4인지 이해되시죠? i가 4가 된 시점부터는 그 밑에 있는 조건문을 단 한 개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증감식 실행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의 값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 대신 어차피 4면 조건식이 만족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출력도 다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대충 한 300줄 좀 안 되게 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까지밖에 안 나오고 i는 4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100까지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개수 셀 필요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100으로 바꿔놓고 얘를 복사해서 대충 이렇게 했어요. 100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엔 불필요한 게 많이 섞여 있겠죠. 100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다 불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숫자를 셀 필요는 없어졌잖아요. 아까보다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 생 프린트를 쭉 써가지고 1부터 100까지 다 써주는 거, 거기서 증감식을 사용해서 그 변수 하나의 값을 담아가며 출력하는 거, 점점 진화를 해 오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이 반복되는 로직을 찾아서 이 반복되는 로직을 가지고 조건문을 걸어서 좀 더 편해진 방법. 자, 근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일단 이 방법도 숫자를 아예 안 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개니까 대충 내가 한 이만큼만 했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이만큼 했대요. 부족하니까 또 해봐야겠죠. 또 하고 그러다가 100개 언저리 가서 100개 됐다 하면 이제 그때 끝. 그쵸? 그리고 불필요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복문입니다. 그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